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마음 챙김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나를 알아보기 위해 혈액형이나 별자리, 점, 사주 등으로 성격을 추측하고 그 결과를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성격을 몇 가지로만 규정짓고 구별하면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심리학에서도 사용하는 MBTI나 애니어그램 같은 성격 유형 검사들을 많이들 해보기도 하는데요. 이 또한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검사들은 사람의 성향과 성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나의 현재 모습 중 일부분만 알 수 있을 뿐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상황에 따른 변수도 많다 보니 나의 자아를 잃어버려 혼란스럽기도 하고 더 나아가 우울 증상 등 마음의 병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심리치료이죠. 심리치료의 근본적인 목적은 일상을 원만히 잘 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심리치료의 도움을 받게 되면 일상생활의 회복을 도울 뿐 아니라 내 감정의 실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연습이 됩니다. 여기에서 내 감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현재의 마음 상태를 직시하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우리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를 떠올려 보면 비틀비틀 위태로운 내 등을 누군가 꽉 잡아주면 한결 마음이 놓이죠. 하지만 계속 등을 잡아줄 수는 없습니다. 넘어질 듯 말 듯 하면서도 비틀거리면서도 나 스스로 자전거를 몰아야 합니다. 그러다 한 번씩 넘어지고 부딪히는 일도 생기면서 점점 요령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바퀴를 힘차게 내디디며 눈앞에 쭉 뻗은 길을 달려나가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이름의 자전거에 올라타는 건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나 스스로 자전거를 몰아야 합니다. 누가 잡아주지 않더라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스스로 익히고 배우는 과정 안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나 혼자 마음을 치유하는 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책의 저자 홍성남 신부님은 상담 심리를 전공하신 영성 상담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내가 상담가도 아닌데 어떻게 나 혼자서 마음을 치유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책 안에 혼자서 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상처받은 내 마음을 가장 잘 어루만져 줄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하는 책, 혼자서 마음을 치유하는 법 들어보실게요. 로고테라피 이론의 창시자 빅터 프랭클은 의미 치료라는 기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 치료법은 크나큰 고통 안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관점이다. 또한 심리적 장애나 문제의 발생에는 틀림없이 무언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 본다. 이 관점은 내가 가진 문제가 인생의 흐름 가운데 필요하기에 일어난 것이며 나름대로의 의미와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들은 무엇이든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의미를 찾는 일은 고통스럽지만 마음의 건강을 가져다 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일들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는 것인가를 찾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긴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 왜 내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면 자꾸 그 문제만 골몰하여
앞으로 나가질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계절을 거치며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겪는다. 이 사건들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찾는 작업은 인생을 자발적으로 살아가려는 태도를 가지게 해준다. 의미가 부여되면 헤쳐나갈 의지도 같이 얻게 된다. 사람은 삶의 몇몇 고비를 거치며 성숙해지는 시기를 거친다. 한 인간의 내적인 힘은 역경을 만났을 때 이에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기에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안에서도 분명히 이 상황을 바꿀 힘이 존재한다. 빅터 프랭클은 사람은 어떠한 최악의 조건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니 삶의 열쇠는 나 스스로가 쥐고 있음을 늘 염두해야 한다.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를 바꿀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가 발견된다. 크고 작은 즐거움에 감사하고 자신의 일에서 목적 의식을 찾을 수 있다면 삶은 더욱 풍요로워진다. 이처럼 삶이 주는 아픔까지도 껴안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와 즐거움의 원천을 찾을 수 있다. 네, 진정한 의미와 즐거움의 원천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에 의해 움직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쾌락 원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체험했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다른 주장을 합니다. 의미를 추구하려는 의지에 따라서 움직여야 그것이 인간의 삶이다. 인간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긴장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에게 가치가 있는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투쟁하는 상태이며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든 긴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실현할 수 있는 잠재적 의미를 갖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을 동물적 존재가 아닌 보다 차원 높은 영장류로 이해한 것이죠. 결국 자신의 일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면 어떤 일이든 즐겁게 해낼 수 있게 되므로 즐거움과 의미는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면 내적인 건강함이 필요합니다. 이 내적 건강은 우리 마음 안의 건강한 부분을 찾아 성장하도록 하니까요. 그래서 일본의 가와무라 노리유키라는 의사는 사람의 마음은 오슬로 게임판과 같다. 검은 알이 압도적으로 많아도 흰 알 몇 개만 있으면 판세를 바꿀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어딘가 한 군데라도 밝은 조짐이 있으면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상처가 많을수록 마음속 흰 알을 찾아내는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돌보려 할 때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자세는 완벽해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약하고 부족한 자기 모습만 선명히 보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껏 너무도 많이 공부해 왔는데요. 결국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하고 나약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탄탄한 발판이 된다는 것이겠죠. 내가 현재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지금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내가 타인에게 어떤 존재인지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반듯하게 살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면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또한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옳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동안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는지 생각해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성찰일 텐데요. 나 자신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수록 실체 없는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이런 주인의식이 있을 때 비로소 변화의 가능성이 나타나기 시작할 테니까요. 결국 혼자서 마음을 치유하는 법은 내가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나의 역할이 아닌 나의 감정을, 욕구를 알아채고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일. 이것이야말로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나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월요일 아침 마음챙김,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